안녕하세요. 해운대 나눔과행복병원 갑상선 센터장 신수영입니다. 오늘은 갑상선 암의 임파선 전이를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갑상선 유두암의 경우 임파선 전이를 잘 일으키는 위험 인자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젊은 분들일수록 45세 이하 그리고 남성분들이 전이가 조금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유두암 중에서도 좀 공격적인 타입의 유두암은 전이를 잘 일으키고요. 비라프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 그리고 갑상선 암이 크기가 클수록 주변 캡슐에 침범을 했거나 주변 장기로 침범이 있거나 또는 갑상선 암이 여러 개일수록 전이 위험은 올라가게 됩니다. 임파선 전이를 진단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초음파 검사 그리고 CT 검사가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가 아주 세밀하게 임파선을 관찰하는 데는 유용하거든요. 그런데 CT는 혈관 안에 들어간 조영제라고 하는 약을 써서 조직에서 혈류를 얼마나 받는지를 반영을 해서 이미지를 얻기 때문에 CT에서 봤을 때 임파선이 다른 전이가 없는 임파선에 비해서 밝게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CT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보고서 판단을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게 임파선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파선은 초음파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타원형으로 동그랗게 생겼고요. 가운데 밝은 부분을 수질이라고 하고 바깥쪽에 있는 어두운 부분을 피질이라고 하고요. 이 하얀 부분과 까만 부분의 경계가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고 이 까만 테두리 부분이 두껍지 않고 균질하게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임파선의 패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파선에 전이가 일어나면 모양이 바뀌게 되거든요. 까만 부분 그리고 가운데 밝은 부분이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데 이 임파선을 보면 여기는 까맣게 보여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밝아져 있는 부분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이를 의심할 수가 있고 또 미세한 석회화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기 하얀 점으로 보이는 부분 그리고 어떤 임파선들은 초음파에서 물 성분이 이렇게 아주 까맣게 보이는데 이렇게 낭성 변화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임파선에 전이가 있는 소견이고요. 그리고 초음파에서도 이제 혈류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도플러 검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정상적으로는 이 가운데 부분에만 혈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혈류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으면 이런 것들도 임파선에 전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견이 하나라도 있으면 임파선 전이를 강력하게 의심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세침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침 검사는 초음파를 보면서 얇은 주사 바늘을 가지고 이렇게 임파선에 전이가 의심되는 부분을 바늘로 끄집어내는 검사고요. 이 세포를 꺼내서 세포 모양을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되고 T-사이로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갑상선에서만 특이적으로 나오는 단백질인데 이 사이로글로불린이 여기에서 검출되는지 아닌지를 같이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갑상선 암이 있고요. 이 암은 크기가 4mm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임파선에 전이가 있었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정상적으로 하얀 부분, 까만 부분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밝게 보이는 경우 그것은 강력하게 전이를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분 약간 낭성 변화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쉽게 진단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인데요. 이분도 이제 갑상선 암이 있었고요. 이 임파선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렇게 미세 석회화가 발견이 되었고 세침 검사를 해보니까 갑상선 암의 전이로 나왔습니다. 아주 크고 분명한 임파선 전이들도 있지만 이렇게 미세한 부분들은 놓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CT 사진은 조영제라고 하는 약을 써서 찍는데요. 조영제는 혈관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에 혈액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반영을 해서 사진을 나타내게 됩니다. 갑상선이 이렇게 하얗게 있고 여기 까맣게 동그랗게 보이는 부분이 기도가 되겠죠. 이 혈관들 바깥쪽 이 주변으로 동그랗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임파선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전이가 된 임파선이거든요. 정상적인 반대쪽에 있는 임파선이랑 비교를 하면 임파선은 이렇게 좀 보일 듯 말 듯하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전이가 있는 임파선은 조금 더 밝아져 있고요. 그리고 아까 낭성 변화라고 말씀드린 물처럼 변한 이렇게 어두운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임파선에 비해서 혈류를 많이 받아서 밝게 보이는 이런 특징을 보고서 임파선 전이를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갑상선암은 바로 옆쪽에 있는 임파선 중에 하나가 정상적인 임파선보다 조금 밝게 보이는 부분이 더 많아 보여서 이 임파선에 대해서 세층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이가 아니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나 초음파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봐 CT도 체크를 했는데, 이 임파선이 제가 아까 세층 검사를 시행을 했던 임파선인데 정상적인 임파선보다는 조형 증강이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애매합니다. 이 임파선이 만약에 전이가 있다 라고 하면 이 환자분은 전체 갑상선을 절제를 하고 이 임파선에 대해서도 절제를 하는 수술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 임파선에 전이가 없다 라고 하면 반만 절제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 범위와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층 검사에서 괜찮다고 나와도 이미지에서 강력하게 암이 의심이 되는 경우는 2번, 3번 검사를 해서라도 정확하게 전이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게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초음파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조금 더 조형 증강이 많이 되는 임파선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경정맥 바로 아래에 있는 임파선들은 초음파에서 잘 안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서 아주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초음파를 봤거든요. 이 경정맥이 이렇게 있고요. 이 경정맥 바로 뒤쪽으로 여기 임파선이 보였고, 아주 미세하지만 임파선 내에 에코가 조금 높아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검사를 해서 확실히 전이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 전체 절제술을 하고 전이된 부분을 절제를 해서 재발 없이 잘 지켜보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오늘은 갑상선 유두암의 임파선 전이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임파선 전이가 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혹시 임파선 전이를 진단받으신 분들도 갑상선암은 임파선 전이가 꽤 많이 되는 암입니다. 그렇지만 생존율에는 대부분 영향을 주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수술 전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